상담은 남는 시간에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삼각형 넓이는요,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우는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예각일 때와 둔각일 때를 나눠서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둔각에 대해서도 삼각함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겠습니다. 봐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 단서들을 잘 보세요. 두 변의 길이와 끼워져 있는 각이 있으면 아래처럼 구할 수 있다 인데, 이거를 또 알파벳처럼 쭈르륵 외워서 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A 각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끼어 있는 각이 요 녀석이라고 봤을 때 그때 쓰는 넓이에 쓰는 식은 요 녀석 변의 길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변이랑 끼워져 있는 각이 있으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물론 삼각형 넓이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파생된 녀석인데 끼워져 있는 각이 있으면 사인을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 쪽에다가 이거를 다 외우지 마시고 넓이를 이렇게 기억합시다. 2분의 1 양변도 이렇게 안 쓸게요. 양변이라고 쓸게요.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삼각형에서 모양을 보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알겠죠? 그러면 A든 B든 C든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A 각도 기준으로 볼게. A가 여기서 예각이냐 둔각이냐 얘기가 없이 그냥 A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버전이랑 다른 거거든. 그래서 요거 이제 증명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장 넘겨봐봐. 예각, 직각, 둔각일 때 얘기를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봐봐. 예각일 때 C각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C각도를 끼인 각으로 보려면 B와 A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C각도 기준으로 H를 표현하려면 우리 조금 전에 증명했던 거랑 똑같네. B라는 빗변에서 AH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H는 B 곱하기 sin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밑에 있네. 그럼 얘가 높이가 됐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AB sin C 이렇게 됩니다. 알파벳을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양변 끼인 각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직각일 때 볼까요? 짜잔 이렇게 되는데, 직각일 때는 어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될 거죠. A 곱하기 B.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끼인 각을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끼인 각. 그럼 다시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 쓰면 넓이가 되니? 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사인 90도는 1인 거 알았으니까 2분의 1 AB 맞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끼인 각 써도 그대로 성립한다. 예각일 때 봐봐. 예각일 때도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거니까 밑변은 여기 있고 높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C각도가 둔각일 때니까 이쪽 각도는 파이에서 C를 뺀 거겠죠. 그러면 높이 H를 나타내는데 직각삼각형 빗변을 B로 하는 녀석에서 쳐다본다면 얘는 B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될 건데, 각변환에 따라 파이 마이너스 C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빨리 갈게요. 사인은 양수라서 사인 C와 같아요. 그러면 넓이를 나타내보세요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B 사인 C니까 어때?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 둔각이어도 똑같다는 얘기다. 그쵸? 이거는 사인이 제1사분면 제2사분면에서 전부 양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사실 삼각비에서 봤던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보자마자 넓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죠.
사인 120도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잠깐 각변환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고치자고요? 9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0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 2사분면각 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 90도 곱하기 1은 코사인 30도 이렇게 될 거네요.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으로 정리하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죠?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아래쪽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앞부분에 기본 뼈대가 되는 애들을 잘 기억한다 그러면 요거까지 좀 외워도 쓸만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못 외우면 못 풀어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변형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 점검만 쭉 하고 갈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적용했어요? 사인 법칙 적용했어요. 그럼 A 각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니까 얘 대신 2r분의 a 이렇게 밀어 넣은 거야. 그쵸? 그러면 다 정리하면 2분의 1 bc 2r분의 a니까 4r분의 abc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세 변의 길이랑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변형한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볼게요. 넓이 2분의 1 b 곱하기 c sin a는 요번에는 sin a를 안 갈아 끼우고요. 여기 b라는 길이 c라는 길이를 사인 법칙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 여기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b 길이는 요거 곱한 거 2r 곱하기 sin b, C 길이는 요거 곱한 거 2R 곱하기 sin C로 다 밀어 넣었어요. 그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숫자 계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는 2 남을 거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은 두 번 곱하니까 R 제곱이 있을 거고 sin A, sin B, sin C 곱한 거고 짠! 요런 구조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이걸 공식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대입하겠니? 아, 이렇게 변형을 한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요 녀석은 꼭 별표 2개 쳐놓읍시다.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삼각형 도형 다룰 때 종종 등장하는 게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거든요. 자, 내접원의 반지름에서 내접원이라 함은 삼각형 안쪽으로 세 변에 접하면서 존재하는 원입니다. 그죠? 내접원. 그래서 내심을 꼭 작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어요. 내심 작도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 그래서 내심 얘기, 내접원 얘기가 나오면 중심을 연결할 건데 오른쪽 그림 잠깐 볼게요. 지난번에 외심 얘기했잖아, 그지? 외심은 보통 O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I, 뭐 이너 센터 정도로 나타내는데요.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여기를 점이라고 하면 여기도 점,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라는 내용은 꼭 같이 가져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접하니까 AB 선분을 볼게요. 삼각형의 한 변과 요 내접원이 접하니까 접점으로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이다. 요거는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내심,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수선의 발을 뿅뿅뿅 이렇게 다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심에서 세 꼭지점으로 보조선을 그렸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삼각형들로 쪼개져요. 요 삼각형으로 하나 쪼개지고 요 삼각형으로 하나 쪼개지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하나 쪼개지죠.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머, 수선의 발을 내린 그 길이가 전부 R로 높이의 역할을 하지.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삼각형을 합하면 맨 처음에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랑 같은 거잖아.
이미 나와 있지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그러면 ABI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 빨간색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니까 이렇게 쓰고, 오른쪽 노란색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니까 이렇게 쓴다면 2분의 R이 공통인수로 묶이고 세 변의 길이 합, 이렇게도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에 사각형의 넓이는 이미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쉽습니다. 그래서 봐봐, 첫 번째 평행사변형, 두 번째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사실 일반적인 사각형은 공식이 없어요. 여기서도 어떤 조건들이 있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 이 그림에다가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반띵을 한다고 했을 때 합동삼각형 두 개겠죠. 그래서 한쪽만 구하면 조금 전에 했듯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몇 개? 두 개. 그래서 여기에 두 배를 하면 AB, 즉 양변 사인 끼인각으로 처리,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 넓이로부터 온 거야. 자, 두 번째, 여기는 뒤에 증명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 그림에다 그냥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어떤 제약이 있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넓이를 써먹으려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야 하고,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보조선 몇 개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지금 요렇게 생긴 대각선 하나 있잖아, 그지? 있지? 요거랑 평행하게 꼭지점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을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도 똑같은 걸 하나 그리죠. 그려보세요. 대각선과 평행한 녀석이 꼭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대각선과 평행한 녀석을 또 그려봐요. 이제 만나도록, 꼭지점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쪽도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평행하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평행하니까 바깥쪽으로 그려놓은 파란색, 빨간색 도형은 평행사변형이죠. 그쵸? 평행사변형이야. 그리고 길이들을 표현하자면 파란색은 A를 그대로 들고 왔겠죠. 여기는 A 길이, 여기는 A 길이. 빨간색 선분은 B 길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 각도를 표현해 볼 건데, 여기 사각형, 요 녀석도 어때요? 평행사변형이죠. 왜냐하면 대각선끼리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따라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녀석이 둔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없이 우리 아까 위에서 뭐 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양변 사인 끼인각이었지? 맞나요? 그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돌아와서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양변 사인 세타, 즉 AB 사인 세타로 구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애초에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표현을 해보면, 여기를 동그라미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 삼각형이고, 즉 대각선으로 그어놨으니까 여기가 X삼각형이면 여기도 X삼각형, 즉 넓이가 같은 곳이고, 여기가 점이라고 하면 여기도 점일 거고요, 여기가 세모라고 하면 여기도 세모일 거예요. 어때?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A와 B를 이용해서 구하는 평행사변형 도형의 넓이 절반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 양변 사인 끼인각을 쓰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평행사변형 넓이인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사각형은 그것의 절반이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외우면 삼각형은 2분의 1, 사각형은 2분의 1 없어.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예 맥락이 다른 녀석이야. 대각선이 주어져 있을 때라는 조건이 아예 다릅니다. 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 한번 가봅시다. 예제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11번. 삼각형 ABC에서 A, B가 주어지고 그 넓이가 이거일 때 예각 C의 값은, 각도 C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 그려봅니다. 적당히 그려요. A, B, C라고 하고 A 마주보는 길이 10, B 마주보는 길이 8, 넓이가 20 루트 3, 그리고 C를 구하래.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정확히 뭘 해? 끼인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이용하면 되겠죠. 2분의 1 양변 사인 C라고 해도 되고 끼인각을 세타로 표현할게요. 끼인각은 넓이 이렇게 되더라. 괜찮죠? 10 날리고요. 사인 세타는 세타가 C 각도예요. 자, 2랑 8 약분하고 4로 나누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사인 값은 제1사분면이든 제2사분면이든 양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풀어보자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니까 사인 세타의 세타는 파이 직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이 정도에 위치한다 그러면 사실 각도는 두 가지야. 요렇게. 그래서 60도짜리 하나, 그 다음에 120도짜리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각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가능성까지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여기는 이제 예각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예각만 하면 되는데 그냥 C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예각일 때도 있고 둔각일 때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각도 주어지고 B가 주어져 있고 넓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변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역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12번.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넓이를 구하세요.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5, 7, 8 그림 그릴게. 5, 7, 8 이렇게 됩니다. 각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각도가 하나도 없어.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두 변과 끼인각이 있을 때 사인 이용하는 거 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까 변형할 때 잠깐 보니까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으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있던 공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천천히 연습삼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각도를 찾는데 어느 기준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각도가 좀 쉽게 구해지면 좋겠고 어쨌든 A 각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각도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각도는 잘 몰라도 사인 세타만 구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니? 조금 돌아가야겠죠.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 없으니까 사인 법칙 구하기 적용하기가 조금 번거롭죠. 아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서 사인이랑 연결된 게 뭡니까? 다른 삼각함수 코사인 탄젠트겠죠. 그 중에 누구? 코사인 법칙 있잖아. 코사인 법칙부터 적용해보는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조금 전에 하던 거 2배의 양변입니다. 8 곱하기 7 괜찮죠? 그리고 분자로 올라가서 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을 좀 합시다. 8의 제곱 64, 7의 제곱 49, 여기는 25. 그럼 얘네 둘이 더하고 뺄 거예요. 분자는 얼마입니까? 24, 88인가요?
2 곱하기 8 곱하기 7 됐죠? 그러면 8 약분하면 1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4분의 11이면 좀 이상적인 값은 아니긴 하지만 양수인 건 알잖아. 양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세타라고 준, 즉 A 각도는 예각이란 얘기야. 왜? 2, 4분면 넘어가면 둔각인데 코사인 값은 음수니까 예각이란 얘기네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사인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직각삼각형 그려서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14, 11 이렇게 세팅하면 나머지 여기 구할 수 있겠죠. 뭘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쵸? 여기를 뭐 x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14의 제곱은 11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5가 될 거고요. 75가 이렇게 되니까 x는 5 루트 3.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해 오면 넓이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이런 관계다. 따라서 사인 법칙을 직접 적용해서 사인을 얻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한 번은 돌아서 사인 연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각도를 잡아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넓이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거의 다 왔다. 힘내자. 여기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하자. 자, 필수예제 13번. AB는 이렇게, AD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ABCD. 자, 평행사변형 ABCD라는 표현대로 우리는 꼭지점 할당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연속되게 꼭지점이 흘러가야 돼요. 시작점은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는데 A를 여기로 잡았어. B를 만약에 여기로 잡으면 C는 여기, D는 여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B는 8, 그 다음에 AD는 10. 그러면 끼인 각은 여기를 써야겠죠. 그래서 넓이가 40이다. 그럼 넓이 40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양변 사인 끼인 각 A라고 쓸게요. 그 넓이가 4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A는 양변을 80으로 나누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조심하라고 했던 게 사인 값은 둔각으로 가도 양수거든. 그런데 밑에 맨 끝에 단서가 A가 예각이래요. 그러면 예각은 하나밖에 없겠다. 2분의 1이 나오는 사인 값은 30도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공식 적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14번째 14번. 자,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뭐예요? 두 대각선과 끼인 각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더 있는 게 등변사다리꼴이래요. 그럼 등변사다리꼴은 무슨 뜻이냐? 이 성질들이 뭐가 있냐면 AB 선분과 CD 선분의 길이가 같고, 요거는 나중에 참고 삼아 밑에 있는 B 각도와 밑에 있는 C 각도가 같고 위에 있는 A 각도와 D 각도가 같습니다. 알겠죠? 요거 알아두면 되겠고, 마지막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다 줬죠. AC가 6이면서 AC는 대각선인데 걔가 6이면 BD도 대각선이라서 6입니다. 그죠? 면서 두 대각선이 이루는 크기가 30도일 때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까 넓이식 그대로 적용하는 거네요. 2분의 1 두 대각선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렇게 하면 너무 쉽죠, 그죠? 두 대각선이 등변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적용 가능하겠다.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